연준이 7월과 8월 기준금리 인하 없이도 인하 효과를 파급시킬 조치를 취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성수기에도 미국민들은 지갑 열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집값 경비에 쏟아붓고 생활고를 겪는 하우스 푸어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X세대들의 절반이나 은퇴 준비가 부족해 은퇴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미 한인 시니어들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가 나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올 여름철인 7월과 8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도 각종 이자율을 낮추게 하는 인하 효과를 파급시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3번에서 단 1번으로 축소했으나 주택 모기지와 신용카드 이자율 등을 낮춰 미국민 가계와 사업체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미묘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실제 인하하지 않고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는 미묘한 조치를 올여름인 7월과 8월에 취하게 될 것으로 예측돼 실효를 거둘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6월 회의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3월에 3회 예고해서 단 한 번으로 축소했습니다. 물가 진정세를 확신할 정도가 못돼 11번의 인상으로 물가를 잡아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여름에 인하하지 않고도 인하 효과를 미치게 할 수 있는 미묘한 수단과 기술을 갖고 있으며 이번 7월과 8월에도 사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하하지 않고도 물가 진정세 뚜렷 올해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과 횟수 재증가 등을 시사함으로써 국채 수익률과 이에 연동된 주택 모기지 이자를 낮출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분명해짐에 따라 신용카드 APR, 자동차 할부 금융이자율 등 각종 이자율을 내려가게 하는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위 재무부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4월 말 4.7%까지 올라갔다가 6월 12일 연준회의 발표 직전에 4.25%를 기록했고 기준금리 인하 횟수의 축소가 발표된 직후에는 4.33%로 높아졌지만 다음 날에 4.27%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연준이 물가 진정과 기준금리 추이를 언급하고 시사하는 것만으로 국채 수익률이 바뀌고 이에 연동된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변하게 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는 7월 31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5.25 내지 5.50%에서 또 동결하겠지만 연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진정세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7월 말 회의 전에 나올 6월과 7월 등 두 달치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진정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와이오밍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멤버들과 경제계 리더들의 경제 상황 평가와 향후 전망을 언급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기 훨씬 전인 여름철에 인하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통적으로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금리와 통화정책에서 일대 전환을 예고해왔다며 물가 진정이 뚜렷해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다시 늘릴 수 있다는 시사나 예고가 나오면 상당한 인하 효과를 여름철부터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 미국민들은 야외 활동과 여행 등에 지출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여름엔 예산이 없어 여름 휴가나 오락에 들이는 지출을 줄이거나 포기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여름 미국민들은 외식비를 월 평균 9%, 오락과 미디어에는 8%, 여행과 휴가에 대한 지출은 7% 줄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KPMG가 올해 소비자 펄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
소비자들은 올여름 집 밖에서의 엔터테인먼트와 휴가에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영화 발비와 오픈헤이머를 합해 발븐헤이머 현상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미국인들은 극장가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겼고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거나 휴가에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번 여름에 미국인들은 외식에 대한 월 지출을 평균 9%, 오락가 미디어에 대한 지출을 8%, 여행과 휴가에 대한 지출을 7%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민 21%만이 화장품, 장신구, 옷, 개인 위생용품 등 퍼스널 케어에 더 많은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32%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KPMG의 둘립 로드리고 소비자 소매 부문 리더는 소비자들은 할인 상품들을 찾아 허리띠를 한 단계 더 조이고 있으며 일부 필수품조차 사기를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회사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의 크기를 줄여 단위당 가격은 더 비싸지만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두 가지 전략 모두 필수품을 사는 것조차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발표된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매업체의 5월 매출은 전월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4월 하향 수정된 0.2%를 웃돌았지만 추정치인 0.3% 상승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지출 둔화는 경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인플레이션도 중앙은행의 2% 목표에 가까워지는 한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비 지출이 예기치 않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은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졌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라스, TJ맥스, TJX, 달러제너럴과 월마트 등에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지출하면서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에 이 같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예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준은 6월 정책회의에서 올해 한 차례, 2025년에는 4차례 인하할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의 30% 이상을 과도하게 주거비에 써야 하기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하우스 푸어가 1,8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집값을 비롯한 물가나 생활비가 비싼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등에서는 이 하우스 푸어가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도 무리하게 내 집을 마련했다가 번 돈의 대부분을 집값 경비에 쏟아붓고 생활고를 겪는 하우스푸어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 집 소유자들 중에 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이 1,830만 명으로 전체에서 22%나 차지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하우스푸어 중에 40% 정도는 월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쏟아부어야 하는 심각한 하우스푸어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주거비는 주택모기지 월 상환금,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빌, 각종 내 집 유지에 드는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과 주거유지비, 생활비 등 모든 물가와 가격이 비싼 지역들은 하우스푸어와 심각한 하우스푸어 사태가 훨씬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위인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득의 30%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이 220만 명으로 전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 100만 명은 월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에 쏟아붓고 있는 심각한 하우스푸어로 나타났습니다. 2위 하와이는 하우스푸어 8만 8천 명, 심각한 하우스푸어 3만 9천 명으로 분류됐습니다. 3위 뉴욕의 경우 110만 명이 하우스푸어로 전체에서 27%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55만 명은 심각한 하우스푸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4위 뉴저지는 하우스푸어들이 61만 명, 심각한 하우스푸어 26만 5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 매사추세츠는 하우스푸어 45만 명, 심각한 하우스푸어 2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보면 7위 플로리다로 하우스푸어 150만 명, 심각한 하우스푸어 69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19위 메릴랜드는 하우스푸어들이 35만 4천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들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심각한 하우스푸어들은 15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7위 버지니아는 하우스푸어들이 44만 5천 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고 있고 심각한 하우스푸어들은 18만 5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일이 조지아는 하우스푸어들이 51만 명으로 전체에서 19%를 점유하고 있고 심각한 하우스푸어들은 22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에서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있는 X세대들의 절반이나 은퇴 준비가 부족해 은퇴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직장 은퇴 저축인 401k를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X세대임에도 은퇴 저축액이 중위 15만 달러, 평균 4만 달러에 불과해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에 이어 X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생부터 1980년생까지로 분류되는 X세대의 가장 나이 많은 65년생들이 59세 반이 되면서 벌금 없이도 은퇴 저축을 꺼내 쓸 수 있는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X세대는 미국에서 고용주들이 전통 은퇴연금에서 직장 은퇴 저축인 401k로 대거 전환하면서 새 은퇴 저축에 가입하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능까지 가늠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X세대의 근 절반인 48%나 은퇴 저축을 비롯한 준비가 부족해 은퇴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X세대가 401k의 첫 세대라고는 하지만 가장 많이 몰려있는 은퇴 저축액은 15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60세의 은퇴에서 20년 이상 살아가는 은퇴 후 노후 생활에 필요한 150만 달러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어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X세대의 민간 투자사를 통한 평균 은퇴 저축액은 중위보다 훨씬 적은 4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X세대의 40%는 은퇴 저축을 단 한 푼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있는 X세대들의 48%나 은퇴 저축 등 준비 부족으로 현재 은퇴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X세대의 10명 중 4명은 은퇴하지 않거나 은퇴 후에 다른 직종에서 일하기를 원해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할 수 없게 될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회사에서 감원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자의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으로 X세대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X세대들은 80년대 미국의 제도에서 전통적인 은퇴연금 대신 직장 은퇴 저축인 401k, 개인 은퇴 저축인 IRA 등이 도입되면서 고용주들이 대거 이전한 덕분에 처음으로 직장 은퇴 저축에 가입해 저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1k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들도 상당수에 달했고 직원들은 봉급에서 얼마나 은퇴 저축으로 떼어내야 할지,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 펀드 등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언제부터 어떻게 인출할 수 있는지 등을 모두 스스로 해야 하는 접근 방식이어서 X세대들의 이용률을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X세대들은 부모 세대들로부터는 팍팍한 삶에 어린 시절 방과 후 보육시설에 남겨져 외롭게 자란 데다 자녀들로부터는 은퇴 후 노후 생활에 대한 지원을 보장받기 어려워진 세대에 끼어 가장 힘겨운 은퇴 시기를 맞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시니어들의 현황과 실태를 연구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한인 노령 인구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지난 10년간 69%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언어 장벽, 정책 수립에서의 소외와 빈곤으로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혜린 기자가 한인 시니어들에 대한 이번 연구조사 결과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내 한인 노령 인구 65세 이상의 증가치는 69%에 달합니다. 미국 평균 증가치 47%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인데 이들의 문제는 육지에 고립된 섬처럼 단절됨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But what we didn't have was concrete data. Korean American seniors was really hidden. 언어의 장벽 때문에 노인학 연구와 정책 수립에서 소외되고 꼭 필요한 건강관리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 65세 이상 시니어의 73%가 영어 능력이 부족하고 39%가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재단에서 기부자를 모집해 구제를 하려고 해도 거금을 쾌척할 기부자는 내가 왜 이곳에 돈을 줘야 할지에 대한 판단 방법 중 하나로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날 한인 커뮤니티 재단과 주디스 임 재단, 사우스폴 재단과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공동으로 의뢰한 재미 한인 시니어에 대한 획기적인 국가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해 DC 메트로 인근 실태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한인 시니어 10명 중 6명은 집세, 음식,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메트로에서 65세 이상의 한인 시니어들은 다른 아시아 및 전체 시니어 인구에 비해 더 높은 빈곤율과 낮은 가구 소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문조사자들의 50%가 의료와 이동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 언어 장벽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번 리서치와 기자회견으로 워싱턴 DC 한인 시니어 사회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필요시되는 자금 지원 및 정책 결정의 중요한 자료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동안 KACF는 재미 한인 자선 문화의 확산을 선도하는 재단으로 2002년부터 총 1억 4천 달러를 저소득층 한인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도록 도모하는 프로그램 및 비영리 기관에게 보조금을 수여해왔습니다. 1세대로서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먹거리부터 헬스케어 그리고 이동수단까지 걱정해야 하는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누구 한 명이 해결할 순 없지만 모두가 끝까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